아들 집 갔다 온 거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그래요. 아들 집이더라고요. 하룻밤도 못 자고 나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룻밤도 못 자고 나왔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일 없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힘드세요? 집에 있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날이었죠. 남편은 아들 집에 다녀오겠다고 아침 일찍 나갔었거든요. 손주 얼굴 본 지가 좀 됐다고 하루쯤 묵고 오겠다며 들뜬 얼굴로 나갔었습니다. 저는 괜히 마음이 쓰였어요. 요즘 애들 바쁘다는데 괜히 짐 되는 건 아닐까 싶었죠. 그래도 아들이니까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부모가 자식 집에 가는 게 그렇게 눈치 볼 일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었죠. 그런데 저녁이 되기도 전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는데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손에 들고 나갔던 작은 여행 가방이 그대로였고 얼굴은 이상하게 굳어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하고 물었더니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죠.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하룻밤도 못 자고 왔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무겁게 떨어질 줄 몰랐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었죠. 못 자고 왔다니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는데 남편은 고개를 돌린 채 말하더군요. 아들 집이 편하진 않더라. 그랬었죠.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굳이 캐묻지 않아도 짐작은 갔거든요. 요즘 젊은 부부들 부모 모시는 거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요. 조금 있다가 남편이 더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눈치더라. 그랬었죠. 직접적으로 쫓겨났다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아마 저녁 먹고 잠자리 얘기 나오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을 겁니다. 방이 좁다, 아이가 예민하다, 내일 일정이 있다. 그런 말들 사이에서 남편은 스스로 일어나 나왔을 겁니다. 자존심 때문이었겠죠. 그래도 그게 더 나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며느리한테 화가 나기보다는 남편이 그렇게 초라해졌다는 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40년 넘게 직장 다니며 가족 먹여 살린 사람인데 자기 아들 집에서 눈치 보다가 하루도 못 버티고 돌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날 남편의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밤이 되자 남편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그냥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더군요.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위로한다고 하면 더 상처가 될까 봐서요. 그런데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 집 정리하자. 저는 그 말이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집을 정리하자니 이사를 가자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남편은 서랍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내더니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재산 정리하고 필요한 만큼만 쓰고 살자. 더는 아들한테 기대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때는 한미다채로 또박또박 말하더군요. 마치 회사에서 결제 올리듯이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거든요. 단순히 상처받은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뭔가가 완전히 돌아섰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요? 하고 말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정리해야 애들도 편하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우리가 짐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거든요.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게 도리라고들 하지만 그렇다고 하루 묵는 것조차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건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고 손주 사진을 보다가도 금세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전 재산을 정리하겠다고 한 그 말이 단순한 자존심 때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모든 게 시작됐었죠. 남편은 다음날 아침 정말로 움직이기 시작했었죠. 저는 솔직히 밤새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설마 저 말이 진심일까? 그냥 홧김에 한 소리겠지 싶었는데 남편은 출근하는 사람처럼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디 가요? 하고 물었더니 짧게 말하더군요. 은행. 그랬습니다. 그 한 단어가 그렇게 차갑게 들릴 줄 몰랐어요. 아침밥을 차려놓았는데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찬이 짜다, 싱겁다 말이라도 했을 텐데 그날은 아무 말도 없었죠. 조용히 국 몇 숟갈 뜨고는 일어났습니다. 저는 괜히 겁이 났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이렇게 결심하고 움직이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집을 처음 샀을 때도 그랬고 퇴직을 결정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한번 돌아서면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었죠. 은행에서 돌아온 남편의 표정은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적금 다 정리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적금이 어떤 돈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노후 병원비로 혹시 모를 일 대비해서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거든요. 왜 그걸 하고 말을 꺼냈는데 남편은 제 말을 자르듯 말했습니다. 필요 없다. 애들 줄 생각도 없다. 그 말에 저는 더 놀랐습니다. 애들 줄 생각도 없다니요. 그동안 남편은 입버릇처럼 말했었죠. 그래도 집은 아들 명의로 넘겨줘야지. 그랬었는데 그 말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쓴다. 그리고 남는 건 알아서 정리한다. 합니다. 채로 또박또박 말하더군요. 마치 보고서 읽듯이요. 그날 오후에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죠. 시세가 얼마나 나옵니까?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집을 팔겠다는 건지 담보를 잡겠다는 건지 정확히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남편이 단순히 상처받은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려 하고 있다는 거요. 저는 그제야 겁이 났습니다. 아들 집에서의 하루가 이렇게까지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물론 며느리가 불편해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부모 모시고 사는 집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모든 걸 끊어내듯 정리해버리는 게 맞는 건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지방으로 내려가자. 그랬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지방이라니요. 여기서 30년 넘게 살았고 친구도 있고 병원도 익숙한데 갑자기 내려가자니요. 왜 갑자기 그래요? 하고 물었더니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자꾸 기대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뼈를 때렸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애들한테 기대지 않는다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아프면 가까이 있으니까 낫겠지. 명절엔 같이 모이겠지. 손주 자주 보겠지. 그 기대가 남편을 더 초라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까지 나가자고 하면 나는 뭐가 되나.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저는 삼켰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좀 생각해봐요. 그랬었죠. 하지만 남편은 이미 생각을 끝낸 얼굴이었습니다.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 합니다. 채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이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통장과 서류를 정리하며 숫자를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연금, 예금, 집값, 자동차. 저는 그 옆에 앉아 가만히 보고 있었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재산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죠. 남편도 화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끊기고 나서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필요할 때만 연락하겠지. 그랬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더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상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노후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려는 결심이구나.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이 무슨 결정을 내릴지 두려워졌었죠. 그 전화는 그날 밤 2번 더 왔었죠. 남편은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었지만 솔직히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혹시 미안하다고 하려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부탁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죠.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혼자였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어쩐 일이니? 그랬었죠. 며느리는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더 불안했어요. 어머니, 어제 아버님 그냥 가신 거 아니에요. 그랬습니다. 말이 조금 빨랐죠. 숨이 차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물을 한 컵 건넸습니다. 제가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어제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아마 저녁 먹고 나서였겠죠. 손주가 잠들고 방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며느리는 분명 조심스럽게 말했을 겁니다. 아버님, 요즘 애가 예민해서 그렇게 시작했겠죠. 그런데 남편은 그 말의 끝을 듣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며느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불편해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쫓아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더 솔직하게 들렸습니다. 불편했던 건 맞았다는 겁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았죠.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며느리를 보자 얼굴이 굳었죠. 저는 순간 공기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어요. 그랬었죠. 남편은 한참을 가만히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괜찮다. 합니다. 채였습니다. 딱딱하게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이 더 무서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너희 힘들지. 그랬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애 키우랴, 회사 다니랴, 집 대출 갚으랴. 부모까지 신경 쓰는 게 부담이었겠지. 그랬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해도 된다. 합니다. 채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이 이상하게 더 어른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결국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오시면 남편이 달라져요.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앞에만 서면 자꾸 비교하게 돼요.
자기 아버지처럼 못한다고, 더 잘해야 한다고, 그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작아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은 평생 성실했고 남들 보기엔 모범적인 가장이었죠. 그런데 그 그림자가 아들에게는 부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남편의 눈이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그랬었죠. 며느리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도 아버님 오신다고 하니까 남편이 며칠 전부터 예민했어요. 잘 보여야 한다고, 부족해 보이면 안 된다고.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제 그 불편한 공기는 단순히 방이 좁아서가 아니었구나. 우리 존재 자체가 부담이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기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합니다. 채였습니다. 그 말은 며느리에게 한 말이 아니라 어쩌면 아들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이 그렇게 가시니까 남편이 많이 힘들어해요. 그랬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줄만 알았는데 저쪽도 상처였을 수 있겠구나 하고요. 그날 모든 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너희 힘들지. 그 말 어떻게 들으셨나요?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말 같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먼저 했어야 할 말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누군가에게는 기준이었고 부담이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나요? 그 자리에서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 부모의 자존심이 먼저였을까요? 아들의 두려움이 먼저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 한 문장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용히 생각이 남는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